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오늘도 뉴스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첫 확진자는 외교관인데 우리의 인천공항을 거쳐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행기에 타고 들어온 41명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의심 사례도 벌써 4건입니다. 이 중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다면 아프리카 8개 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도 전에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온 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의심 사례 중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의 소식을 중심으로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부부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날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했고 에티오피아를 거쳤습니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빕니다. 현재 규정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공항에 나와 차를 태워준 지인과 함께 사는 10대 아들도 감염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선 엿새가 빕니다. 이 기간 동안 4명이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는지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까지 넓게 번질 수 있는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우리나라의 첫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2월 23일부터 영국발 입국을 막았는데 그 전날 들어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 12월 22일에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대규모 집단 감염은 올해 2월에 있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확진자의 집에 다른 가족들이 드나들며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델타 변이는 지난 4월 주요 변이로 지정되기 전 이미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한 달 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퍼져나갔습니다. 때마다 검역과 격리 감시를 강화했는데도 변이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면 이미 지역사회에 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온 부부가 탔던 비행기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여기서도 1명이 더 확진됐는데 오미크론은 아니고 델타 바이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들 부부와 접촉한 뒤 확진된 가족과 지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는 틈이 그만큼 많은 것이죠. 이어서 성화성 기자입니다. 인천 부부와 같은 항공기를 탄 사람은 모두 81명이었습니다. 이 중 45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 안에서 접촉으로 감염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객 1명이 확진됐는데 검사 결과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인 차드를 갔던 사람인데 부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부가 탔던 비행기 자리 앞뒤에 앉았던 6명은 만일에 대비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온 45명 중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뒤늦게 확진될 수 있지만 이미 격리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부부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준 40대 남성은 어제 확진됐습니다. 그 사이 누구를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내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지라 계속적으로 좀 주의를 요구하면서 입국 강화를. 이 남성과 인천 부부의 10대 가족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천 부부가 공동 연립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웃에 살고 있는 8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또 울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네덜란드와 독일 입국자 2명에 대한 오미크론 감염 여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우리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부터 격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없애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8개 나라에 대해서만 외국인 입국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로 넓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을 막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입국 쪽에서의 강화 조치를,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좀 신속하게 할 예정이고. 다만 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어 바로 결정하긴 힘듭니다. 그 전에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 모두를 격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접종을 마치고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한 차례 미뤘던 방역 수칙 강화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 카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부는 우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을 박민규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고요. 오미크론 첫 발견이 지난달 9일 남아공에서입니다. 그런데 보름 뒤인 24일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럽에서 확진된 사람들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존재가 알려지기 전에 이미 확산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네,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많이 퍼지는 걸 막는 것만이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려면 해외에서 확진자가 들어온 기간을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앞당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이즈음부터 해외에서 들어와서 확진된 사람,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올해 1월부터 전수 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지금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20개 넘는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에 더해서 길게는 4주 정도 앞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력이 되는 대로 추적을 해서 국내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이걸 근거로 추가 조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진된 지 시간이 좀 지났으면 추적이 가능할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확진 당시에 채취해 놓은 이 검체가 있잖아요. 예. 검체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변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새로운 변이라서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지금 국내 전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더더욱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게 최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부가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어오고 또 얼마나 이게 국내에서 퍼지고 있는지 그때그때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거리 두기 같은 더 강한 조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